지금 할 내용은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응용시킨 여러 가지 물체 운동인데요. 예를 들어서 물체를 2개 내지 3개를 수평면에 놓거나 아니면 하나는 책상면 위에 놓고 하나는 책상면 밑으로 매달아 가지고 낙하시키는 운동이나 혹은 도르래, 이런 운동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A와 B가 지금 서로 묶여 있네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물리량을 물어보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 가속도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가속도. 그래서 이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물체에 가해지는 힘 10N은 전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고, 두 물체는 붙어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매번 속도도 같고 이동거리도 같고 그 다음에 가속도도 똑같습니다. 얘가 5m 가면 쟤도 5m 가겠죠? 그러니까 속력이 똑같고 속력이 똑같으면 당연히 가속도가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가속도를 구할 때는 두 물체를 묶어서 한 물체로 보고 운동체 2법칙을 적용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10N을 한번 적용시켜서 10N은 전체 5kg을 가속시키는 힘이죠. 그러면 두 물체의 질량을 더해서 2kg 플러스 3kg 해가지고 가속도 A 이렇게 식을 세웁니다. 그럼 가속도가 한번 구해지겠죠? 그래서 가속도 A는 얼마입니까? 가속도는 2m/s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각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에 작용하는 알짜 힘,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구하는데, 알짜 힘이라는 거는 한 물체에 여러 개의 힘이 동시에 가해질 때 한 개의 힘의 효과로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A에 작용하는 힘은 실이 A를 당기는 힘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B에 가해지는 힘은 사람이 잡아당기는 힘과 실이 잡아당기는 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합니다. 그러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줘야 알짜 힘이 계산되죠. 그런데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서 계산한 결과는 결국 그 물체의 질량에다가 그 물체의 가속도를 곱한 값과 똑같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처음에 알짜 힘을 구할 때는 그냥 그 물체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그냥 하는 게 낫습니다. 마찬가지로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A의 질량에다가 A의 가속도를 곱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알짜 힘을 두 번째로 구하고요. 그래서 FA라고 하는 거는 A에 작용하는 알짜 힘, FB는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되겠습니다.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뭡니까? A의 질량에다가 A나 B나 가속도는 똑같죠. 2m/s 제곱으로. 그래서 A의 질량에다가 A의 가속도를 곱하면 4N이 나오죠. B에 작용한 알짜는 B의 질량에다가 B의 가속도를 곱하면 6N이 나오겠죠. 그리고 각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더하면 뭐가 나오냐면 작용하는 총힘 10N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A와 B가 서로 당기는 힘을 계산합니다. 서로 당기는 힘은 얼마나 되겠느냐? 뭘 통해서 잡아당깁니까? 실을 통해서 잡아당기죠. 그래서 이걸 실의 장력이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럼 이 실의 장력 혹은 A와 B가 실을 통해서 잡아당기는 요 힘을 한번 구해볼게요. 처음에 맨 끝에, 저쪽에 끝에 끌려가는 물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은 A를 혹은 B는 실을 통해서 A를 얼마 힘으로 끌어당깁니까? A가 받는 힘은 요 힘밖에 없죠? 요게 곧 알짜 힘이죠? 그래서 요거하고 결과가 똑같죠. 결국 이 힘에 의해서 A의 질량 2kg은 요만큼 가속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B가 A를 C를 통해서 끌어당기는 힘 F1이라고 하면 2N이 된다는 겁니다. 2N이 아니죠. 4N이죠. 2 곱하기 이 힘에 의해서 얘가 요만큼 가속을 받으니까 4N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작용으로 B만 A를 당기는 것이 아니라 반작용으로 A도 B를 똑같은 크기 힘 4N으로 잡아당깁니다. 뭘 통해서? C를 통해서. 그래서 이 둘이는 무슨 관계다?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자, A와 B가 C를 통해서 서로 얼만큼의 힘으로 상대방을 당기냐면 주로 결국 4N의 힘으로 상대방을 당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A에 작용한 알짜면 요거 하나니까 결국 요거하고 똑같겠고, B에 작용한 알짜면 요거 두 개죠. 큰 힘에서 작은 힘을 한번 빼보세요. 10N에서 4N 빼면 이 값 6N과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와 B에 가해지는 힘이나 실의 장력 그리고 가속도를 구해봤습니다.
자, 문제를 푸는 순서는 똑같습니다. 뭐 먼저 해야 된다? 가속도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 알짜힘 구하고, 그 다음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번을 한번 볼까요? 이제 물체가 3개가 붙어 있네요. 3개가 붙어 있을 때, 자, 수레를 끄는 힘 F1하고 F2의 비를 구하랍니다. 요렇게 끄는 힘과 요렇게 끄는 힘 2개를 구하랍니다. 자, 요렇게 끄는 힘,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속도를 A라고 할 때, 요 힘은 3개를 동시에 끌고 가기 때문에 총 질량 6kg을 A만큼 가속시키는 힘이죠. 그런데 요 힘은 얘만 끌고 가는 거 아니죠. 이 뒤에 있는 수레도 같이 끌려오죠. 그래서 요 힘은 결국 두 수레를 끌고 가는 힘이죠. 그럼 총 4kg을 A만큼 가속시키니까 4A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 이 힘은 3kg을 가속시키니까 3 곱하기 A 이렇게 하면 각각 걸리는 실의 장력이 구해집니다. 어떤 실의 장력이 더 큽니까? 요 둘 중에 이게 더 크죠. 당연히 이 실은 두 물체를 끌고 가고 이 실은 한 물체만 끌고 가니까 이런 결과가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도 실의 장력, 알짜힘, 가속도를 차례대로 한번 구해볼게요. 뭐부터 구한다? 가장 먼저 가속도를 구한다. 가속도를 구할 때는 묶어서 한 물체로 봅니다. 왜? 붙어서 같이 움직이니까. 총 6kg이 6N의 힘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6N의 힘을 받아서 총 질량 6kg이 가속을 받을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가속도 A는 얼마입니까? 1m/s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각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구합니다.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구하겠습니다. 자,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A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하면 3N이 나오죠.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B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래서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하면 2N. C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얼마입니까? 1N. C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하면. 각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싹 더하면 6N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자, 요 실이 C 물체를 당기는 힘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결국 요 힘은 C에 작용하는 알짜 힘하고 똑같죠? 이 힘에 의해서 C가 요만큼 가속을 받으니까 결국 1N으로 당긴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은 얼마겠습니까? 이 힘에 의해서 B만 끌려오는 게 아니라 B와 C가 붙어서 같이 끌려오면서 얼마의 가속도로? 이만큼의 가속도로 끌려오니까 이 힘에 의해서 총 3kg이 1만큼 가속을 받으니까 3N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 힘의 반작용을 한번 논해 볼게요. 이거는 B가 C를 당기는 힘인데 반작용으로 C도 B를 똑같은 크기 힘으로 당긴다. 이렇게 해서 작용 반작용. 마찬가지로 요 힘의 반작용은 요거는 A가 B를 당기는 힘인데 B가 A를 똑같은 크기 힘으로 당긴다. 얼마로? 3N으로. 자, 그러면 각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다시 한번 구해봅시다.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2개죠? 이렇게 2개. 요것도 표기합시다. 요 힘하고 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로 똑같습니다. 자, 이거 표기할게요. 요거 둘이는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이다. 그 다음에 얘들 둘이도 작용 반작용이다. 자, 그래서 A가 받는 알짜 힘은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면 얼마입니까? 3N이 딱 나오죠.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큰 힘에서 작은 힘 빼면 딱 2N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요거는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으로 딱 계산이 됩니다. 요거는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요거 하나죠. 그래서 요거는 C에 작용하는 알짜 힘 이렇게 되겠습니다. 실의 장력은 누가 큽니까? 당연히 요 힘이 크죠. 왜냐하면 얘는 이 실은 BC 2개를 끌고 가고 이 실은 1개만 끌고 가니까 여기 걸리는 힘이 더 값이 크겠죠. 큰 힘이 걸리죠. 그래서 힘을 많이 가하다 보면 실이 어느 순간에 끊어진다. 그러면 어느 실이 먼저 끊어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실의 장력이 큰죠. 큰 힘이 걸리는 여기에 실이 먼저 끊어집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문제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10N보다 큰 힘이 걸리면 끊어진다.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최대의 가속도를 얻고 싶답니다. 얼마 힘으로 얼만큼을 당겨야 되겠느냐 그랬네요. 자, 그럼 어느 쪽으로 당겨야 실이 잘 안 끊어질까요?
실이 잘 안 끊어지려면 실에 걸리는 장력이 되도록이면 좀 작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물체들을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경우와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3N으로 당긴다라고 가정하고 이때 실에 걸리는 장력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3N으로 당겼을 때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붙어서 같이 움직이니까 가속도는 1이 되겠죠. 1m/s 제곱. 그러면 요 줄이 A를 끌고 가는 힘은 이 힘에 의해서 얘가 요만큼 가속을 받으니까 2N이 될 겁니다. F = ma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실의 장력은 2N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3N의 힘을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한번 가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3N의 힘을 왼쪽으로 가해서 두 물체를 가속을 시킨다. 가속도는 똑같죠? 크기는 총 질량 3kg, 힘은 똑같으니까. 가속도의 방향은 다르겠죠? 1m/s 제곱입니다. 그러면 줄의 장력, 줄이 이제 B를 끌고 가겠죠. 아까는 줄이 A를 끌고 갔지만 이제는 줄이 B를 끌고 B가 끌려가는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는 끝에 있는 물체가 A였기 때문에 줄이 A를 끌고 간다. 이제는 끝에 있는 물체가 B입니다. 그래서 줄이 B를 끌고 갑니다. 얼마의 힘으로 끌고 갑니까? 이 힘에 의해서 얘가 요만큼의 힘으로 끌어당기니까 1N의 힘을 가해서 줄이 B를 끌고 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줄의 장력은 1N.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당기니까 줄의 장력이 작죠. 그래서 이쪽으로 당기면 이쪽으로 당기나 가속도는 똑같을 텐데 이쪽으로 당기면 줄이 무거운 물체를 끌고 가야 되고 이쪽으로 당기면 줄이 가벼운 물체를 끌고 가야 됩니다. 끌고 가는 가속도는 똑같다고 할 때 그럼 무거운 물체를 끌고 가는 경우 이렇게 끌고 가는 경우가 줄의 장력이 크게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했으니까 줄에 걸리는 장력이 작게 걸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끌어당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게 좋습니다. 자, 얼마인지는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10N보다 큰 힘이 걸리면 끊어진답니다. 그래서 이 줄에 걸리는 최대 장력은 줄이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10N 힘으로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면 요 물체 B를 끌고 가는 힘이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1m/s 제곱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 끌고 가는 요 힘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 힘에 의해서 A와 B가 같이 끌려오니까 총 3kg이 1만큼 가속을 받으니까 요거 1이 아니라 10이네요. 10m/s 제곱이 되죠. 3kg이 10만큼 가속을 받기 때문에 30N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체가 붙어 있는 경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물체가 붙어서 같이 움직이는데 이제는 아까는 끌어당기는 경우였다면 이제는 미는 경우입니다. 미는 경우나 끌어당기는 경우나 똑같습니다. 풀이 과정은. 자, 역시 10N에 의해서 두 물체가 붙어서 같이 움직이니까 가속도를 먼저 구합니다. 총 5kg이죠. 10N이 작용하니까 가속도는 2가 되겠죠. 2m/s 제곱.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알짜임,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을 구해보겠습니다.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A의 질량과 가속도를 곱하면 되니까 4N.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얼마입니까? B의 질량에다 가속도를 곱하니까 6N. 이렇게 됐죠? 맞나요? 그 다음에 A,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A가 B를 미는 힘에 의해서 B가 가속을 받죠. 실질적으로 B가 받는 힘은 요거 하나밖에 없죠. A가 B를 미는 힘. 요거는 사람이 미는 힘이죠. 사람이 A를 미는 힘이고. 그러면 A는 B를 얼마 힘으로 밀겠습니까? 자, 이 힘에 의해서 3kg이 요만큼 가속을 받는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6N 힘으로 밀려간다라고 봐야 되죠. B가 받는 힘이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B에 작용하는 곧 알짜 힘하고 똑같은 거죠. 요거하고. 그렇죠? B가 받는 힘이 요거 말고 또 있나요? 없죠? A가 B를 미는 힘입니다. 자, 반작용으로 B도 A를 똑같은 크기 힘으로 밀 것이다. 이렇게. 작용, 반작용. 요것도 6N이다. 이렇게 보면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얼마가 됩니까? A가 받는 힘은 그럼 두 개죠. 왼쪽에서 10, 오른쪽에서 6.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면 4N 똑같이 나오고 B가 받는 힘은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알짜 힘이 6N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맞나요? 네, 됐죠? A,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6N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5개네요. 5개를 묶어서 한 물체로 보고 가속도를 구합니다. 하나가
1kg짜리랍니다. 이게 1kg. 다 1kg이랍니다. 자, 그러면 총 5kg이죠. 1N의 힘에 의해서 5kg이 가속을 받으니까 가속도는 0.2가 되겠죠. 0.2만큼 가속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각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 A에 작용하는 알짜 힘, B에 작용하는 알짜 힘, C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다 똑같겠죠. 얼마? A의 질량에다가 A의 가속도를 곱하면 0.2가 되겠죠. B의 질량 1kg이니까 거기다 가속도 0.1을 곱하면 0.2N이죠. 전부 다 0.2N으로 알짜 힘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구해봅시다. A가 B를 미는 힘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거. A가 B를 미는 힘은 B만 가속시키는 게 아니죠. 4개를 밀고 간다라고 봐야죠. 그러면 총 4kg을 0.2만큼 가속시키니까 0.8 힘으로 민다라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B가 C를 미는 힘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CD가 같이 밀려가죠. C만 밀려가는 게 아니라 CD가 같이 밀려가죠. B가 C를 밀게 되면. 그러면 요 힘에 의해서 3개, 3kg이 0.2만큼 가속을 받으니까 0.6N이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거의 반작용, 이건 A가 B를 미는 힘이니까 반작용은 B가 A를 미는 힘, 작용, 반작용. 0.8이죠, 이것도. 됐나요? 요거의 반작용은, 이거는 B가 C를 미는 힘이니까 반작용은 C가 B를 미는 힘, 요것도 0.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0.6N 이렇게 되죠. 맞나요? 자, D가 E를 미는 힘은 얼마 되겠습니까? 0.2죠? 0.2N. 반작용으로 E가 D를 미는 힘도 0.2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각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한번 구해볼게요. A에 작용하는 힘은 2개죠. 이거 2개. 큰 힘에서 작은 힘 빼보세요. 0.2 나옵니까?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요거 2개죠. A가 미는 힘, C가 미는 힘 2개죠. 큰 힘에서 작은 힘 한번 빼보세요. 그러면 0.8에서 0.6 빼면 얼마죠? 0.2죠? 이런 식으로 하면 각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다 0.6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이쪽으로 가면서 점점점 작아지죠.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죠? 자, 이제 뒤에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연습 문제 1번. 자, 여기는 EM과 M이 있고 벽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밀었습니다. 벽이 있으니까 움직이진 않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찰이 없는 빈 공간에서 밀었답니다. 같이 움직이겠죠. 가속을 받으면서. 자, 그랬을 때 A,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각각 구하랍니다.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서는 한번 보세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둘이를 묶어서 봤을 때 이쪽으로 F만큼의 힘을 가하면 벽도 F만큼의 힘을 가해야 됩니다. 이렇게. 둘이 상쇄가 돼야 됩니다. 얘하고 얘가. 그래서 합력이 0이 되니까 두 물체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리고 A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왼쪽에서 F만큼의 힘을 가하면 오른쪽에서도 똑같이 B가 F만큼의 힘을 가해야 A를 기준으로 해서도 합력이 0이 나와서 A는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B가 A를 미는 힘입니다. B를 기준으로 봐서도 오른쪽에서 벽이 밀면 왼쪽에서 A도 똑같이 B를 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둘 사이에 합력이 0이니까 역시 B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얘들 둘이가 평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얘들 둘이도 평형을 이루면서 합력이 0이 되는 거죠. 얘하고 얘들 둘이는 작용, 반작용 관계가 성립합니다. A가 B를, B가 A를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러면 A,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여기서는 F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자, 이 F는 총 3M을 A만큼 가속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3MA라고 쓸 수 있겠죠. 글자가 좀 그냥 쓸게요. 그런데 A가 B를 미는 힘은 어떻게 구해야 되겠느냐. A가 B를 미는 요 힘에 의해서 B 질량은 M은 A만큼 가속을 받죠. 이 가속도를 A라고 할 때. 그러면
여기서 요걸 미는 힘은 MA가 되는 거고 B가 A를 미는 힘도 MA가 되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둘이는 작용 반작용으로 똑같죠. 그러면 A가 받는 알짜 힘은 3MA에서 2MA를 빼면 알짜 힘은 얼마입니까? 2MA가 되는 거죠. 이 물체의 질량에다 가속도를 곱한 거랑 똑같죠. 됐나요? 그러면 3MA가 F니까 MA는 얼마입니까? 3분의 1 F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는 A,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3분의 1 F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 거 몇 번입니까? 나머지 문제는 비슷비슷한 유형의 문제니까 5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이제 두 물체가 있고 양쪽에서 이제 힘을 가했습니다. 왼쪽에서는 10, 오른쪽에서는 40. 자, 순서대로 똑같이 합니다. 순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처음에 가속도를 구해야 된다 그랬죠? 처음에 가속도. 그러면 묶어서 한 물체로 보고, 역시 붙어서 같이 움직이니까 묶어서 한 물체로 보고, 총 물체에 가해지는 알짜 힘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40이 오른쪽에서 가해지고 10N이 왼쪽에서 가해지니까 작용하는 총 알짜 힘은 40N 빼기 10N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총 질량은 얼마입니까? 3kg이죠. 곱하기 가속도 A 이렇게 써야 되죠. 그럼 따라서 가속도 A는 얼마입니까? 가속도 A는 30N이니까 알짜 힘이 10m/s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두 번째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각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A에 작용하는 알짜 힘, A의 질량에다가 A의 가속도를 곱하면 20N입니다. B에 작용하는 알짜 힘, B의 질량에다가 B의 가속도를 곱하면 10N이 계산이 되죠. 이렇게 둘이 알짜 힘을 더하면 총 작용하는 힘, 알짜 힘 30N 나오죠. 이제 A,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A가 B를 미는 힘을 먼저 계산해도 되고 B가 A를 미는 힘을 계산해도 됩니다. 요 힘부터 먼저 계산해 볼게요. 자, B가 받는 힘은 뭡니까? 이것도 같이 표기합시다. B가 받는 힘은 두 개죠. A가 미는 힘, 사람이 미는 힘.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면 알짜 힘 10N이 나와야 됩니다. 누가 더 클까요? 자, 요 물체는 왼쪽에서 40, 왼쪽에서 10, 오른쪽에 40 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속을 받죠. 그러니까 당연히 B를 기준으로 해서도 B도 이쪽으로 가속을 받으니까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보다 가속도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더 커서 알짜 힘이 이쪽 방향이 나와야 됩니다. 얘가 얘보다 커야 B도 이쪽으로 가속을 받는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죠. 그렇죠? 얼마큼 커야 됩니까? 10만큼 커야 되죠. 그러면 요거는 30N이 되겠죠. 그래서 B가 받는 알짜 힘은 큰 힘에서 작은 힘 빼니까 이쪽 방향으로 10N이 나오고 따라서 질량이 1kg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10m/s 제곱의 가속도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A도 마찬가지로 30N이 되겠죠? 이렇게? 맞나요? 그러면 A에 작용한 알짜 힘은 큰 힘에서 작은 힘 빼면 이쪽으로 20N이 나오고 2kg이니까 가속도도 이쪽으로 10 이렇게 나오는 거죠. A,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30N입니다. 자, 가속도 구하고 알짜 힘 구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래서 물체 사이 작용하는 힘은 물체 사이의 힘은 얼마입니까? 작용 반작용 관계가 항상 성립하죠. 보니까 30N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6번 봅시다. 자, 이렇게 두 물체가 놓여 있는데, 두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봤을 때, 이제는 양쪽으로 끌어당기는 힘, 그리고 용수철 저울에, 눈금이 얼마냐 그랬는데, 요게 줄이죠, 줄. 줄이 있으니까 줄에 걸리는 힘이 바로 여기서는 용수철에 걸리는 힘이죠. 아까 실의 장력 구하듯이 똑같이 구하면 됩니다. 자, 줄을 통해서 혹은 용수철을 통해서 상대방에 가해지는 힘을 구하는 겁니다. 순서는 똑같습니다. 묶어서 한 물체로 보고 가속도를 먼저 구해야 되죠. 가속도 얼마입니까? 묶어서 한 물체로 보니까 총 4kg이라고 해야 되죠. 가속도 A. 이 물체들이 작용하는 총 알짜 힘은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야 됩니다. 이쪽으로 30, 이쪽으로 20이니까
R자 힘은 10N이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30 빼기 20, 4kg이 아니네요. 5kg이네요. 그러니까 가속도는 2m/s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구하라고 한다고? 자, R자 힘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A에 작용한 R자 힘은 A의 질량 3kg이다. A의 가속도 2를 곱하면 6N이 나오죠. B에 작용한 R자 힘은 얼마입니까? 요거 둘이 곱하면 4N. 자, 그러면 B가 용수철과 줄을 통해서 이렇게 당기는 힘, 혹은 A가 용수철과 줄을 통해서 이렇게 당기는 힘,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먼저 구해봅시다. 요것부터 구해볼게요. 둘 중에 누가 커야 됩니까? 이 물체들은 어디로 가속을 받습니까? 이쪽으로 가속을 받죠? 이쪽으로 가속을 받기 때문에 이 힘이 이 힘보다 커야 되죠. 얼만큼? R자 힘만큼 커야 되죠. 따라서 요거는 24N이 나와야 되죠. 큰 힘에서 작은 힘 빼면. 맞나요? 반작용으로 이것도 24N이 나옵니다. 이것도 24. 작용, 반작용. 그럼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면 이쪽 방향으로 6N이 계산이 되죠. 줄의 장력은 24N. 용수철 저울의 눈금도 24N.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자, 이제 물체의 그 운동 방식이 조금 바뀌었네요. 하나는 책상면 위에 있고 하나는 수직으로 매달려 있고, 이렇게 두 물체가 운동하는 경우에 운동 법칙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지를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여기서 A, B 두 물체가 있는데 둘 다 질량이 M으로 똑같답니다. 그래서 물체는 당연히 이렇게 가속을 받으면서 미끄러지겠죠?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운동하겠죠. 그러면 이 두 물체도 역시 묶어서 한 물체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움직이니까 매번 속도가 똑같겠죠. 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느나 A, B 두 물체의 속도는 똑같다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가속도도 똑같습니다. 그럼 이 두 물체를 움직이는 힘은 과연 누구의 무게가 될까요? 자, B의 무게죠. 이거 B의 무게 mg에 의해서 두 물체가 같이 움직이는 거죠. 물론 A 무게가 이렇게 작용하긴 하지만 면이 떠받치는 힘 때문에 결국 상쇄돼 버리고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죠. 물체를 움직이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하죠. A의 무게는. 따라서 B의 무게가 물체를 움직이는 힘의 역할을 한다. 이게 B의 무게입니다. B의 무게가 물체를 움직이는 힘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B의 무게 mg에 의해서 두 물체가 같이 움직인다. 그럼 아까 했던 방식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가속도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는 물체를 움직이는 힘 F 이퀄 움직이는 물체의 총질량, 그렇으니까 두 물체를 더해야 되겠죠. 곱하기 가속도 A. 그런데 요 F가 값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B의 무게죠. B의 무게 mg가 대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m으로 양변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A는 따라서 A는 2분의 1 얼마입니까? G가 되는 거죠. 자, 밑에다 쓸까요? 너무 뒤로 갔네요. 그래서 A는 2분의 1 G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했던 방식 그대로 각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을 구하겠습니다. A에 작용하는 R자 힘은 A의 질량에다가 A의 가속도를 곱하면 됩니다. A의 질량이 M이죠. A의 가속도는 2분의 1 G죠. 2분의 1 mg가 되겠죠. 그럼 B에 작용하는 R자 힘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B의 질량 M에다가 B의 가속도 2분의 1 G 하면 2분의 1 mg로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되죠. B에 작용하는 R자 힘도. 그 다음에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두 물체를 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상황. 이렇게. 요거 M이 되는 거고 요것도 M, A, B가 묶여서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물체들을 움직이는 힘은 이쪽으로 B의 무게인 mg가 작용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다가 잘 안 풀리면 이 물체를 쫙 펴서 생각하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묶어서 한 물체로 보고 그러니까 가속도 구하고 그 다음에 R자임 구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B가 A를 줄을 통해서 끌고 가죠. 이렇게. 얼마 힘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요 힘에 의해서 얘가 요만큼 가속을 받으니까 바로 2분의 1 mg의 힘으로 끌고 간다. B가 A를. 반작용으로 A도 B를 똑같은 크기 힘
2분의 1 mg의 힘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둘이는 작용, 반작용 관계. A, B 사이 작용하는 힘 혹은 실의 장력은 2분의 1 m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줄의 장력은 얼마가 된다? 2분의 1 mg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A가 받는 힘은 요거 하나니까 A의 작용은 R자임. 요 값하고 똑같죠. 값이. 요 값하고 똑같죠. B가 받는 힘은 큰 힘, 작은 힘 두 개가 작용하죠. 큰 힘에서 작은 힘 빼면 역시 2분의 1 mg하고 여기서 그거 빼면 똑같죠. 이렇게 해서 풀이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 볼게요. 자, 이제 하나가 m이고 다른 하나는 2m입니다. 여기서 역시 물체를 움직이는 힘은 B의 무게 2mg가 되겠죠. 2mg에 의해서 둘이 같이 움직입니다. 뭘 물어봤냐면 줄의 장력을 먼저 물어봤죠. 그래도 문제 푸는 순서는 먼저 뭐부터 한다? 가속도를 먼저 계산을 한다. 총 질량 2mg에 의해서 총 m과 2m, 3m이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해서 따라서 m으로 양변을 이렇게 나누면 A 가속도 A는 얼마입니까? 3분의 2g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줄의 장력을 구하라 그랬네요. 뭐 R자임 구할 수도 있겠는데 R자임 많이 구했으니까 줄의 장력을 바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이 A를 끌고 가는 힘을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힘에 의해서 얘가 얼마큼 가속을 받습니까? 요만큼 가속을 받죠. 따라서 이 힘은 3분의 2mg가 되죠. 자, B가 줄을 통해서 A를 끌고 가는 힘입니다. 반작용으로 A도 B를 똑같은 크기 힘 3분의 2mg 힘으로 끌어당기죠. 그러면 B의 작용한 R자임은 자, 얘들 둘이는 작용 반작용입니다. 큰 힘에서 작은 힘 빼면 얼마입니까? 3분의 6mg에서 3분의 2mg 빼면 3분의 4mg가 되죠. 자, 이거는 B의 작용한 R자임이 되죠. 이 값은 B의 질량에다가 B의 가속도를 곱한 값과 역시 일치합니다. A가 받는 R자임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되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도르래가 이제 관여된 문제가 나옵니다. 도르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자, 여기서 도르래는 이거부터 할게요. 좀 쉬운 거부터. 자, 아까는 문자로 질량이 문자 m으로 제시가 됐지만 이제 숫자로 제시됐으니까 무게도 숫자로 쓰겠습니다. 중력 가속도는 10으로 보고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 하니까 20N의 힘에 의해서 둘이 같이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20N에 의해서 총 질량 얼마입니까? 3kg이죠? 3kg 곱하기 가속도 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경우도 한번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A의 무게는 이쪽으로 20N이 작용하고 B의 무게는 G가 B를 당기는 힘이죠. 이쪽으로 10N이 작용합니다. 근데 이걸 쫙 펴서 생각을 하면 B와 A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로 표시가 되죠. 이쪽으로 20N, 이쪽으로 10N. 쫙 펴서 생각을 하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움직인다, 묶여서.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한 R자임은 여기서 이거 빼면 되겠죠. 20N 빼기 10N 이렇게 되는 거. 총 질량이 얼마 됩니까? 자, 요거 2kg, 1kg, 2kg, 1kg 묶어서 한 물체로 보면 3kg 곱하기 가속도 A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가속도를 A1이라고 하고 요 가속도를 A2라고 하면 둘 다 얘나 총 질량은 3kg으로 똑같죠. 근데 물체 작용하는 R자 힘은 얘는 10, 얘는 20. 얘가 1대2죠. 따라서 가속도도 1대2가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됐나요? 자, 이제 3번 밑에 문제 3번으로 갑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역시 도르래 문제인데 좀 복잡하게 다양한 물리량을 물어봤네요. 아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단 식을 쓰겠습니다. 자, 물체를 움직이는 힘 A의 무게가 일단 있겠죠. 20N. B의 무게 이쪽으로 10N이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자, 큰 힘에서 작은 힘 빼야 되겠죠. 쫙 폈다고 머릿속으로 폈다고 생각을 합니다. 쫙 펴서 보면 요 힘과 요 힘이 서로 반대 방향. 얘는 왼쪽, 얘는 오른쪽으로 가해지는 힘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A, B가 있고 두 물체가 묶여서 이쪽으로 20N, 이쪽으로 10N의 힘을 받아서 움직인다. 근데 누가 큽니까? 묶어 사물체로 봤습니다. 얘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죠. 여기다 표기를 해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가속을 받으면서. 그러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봅시다. 그러면 20N 빼기 10N 이퀄 총 질량 얼마입니까? 둘이 더하면 3kg 곱하기 가속도 A. 따라서 가속도 A는 얼마입니까? 3분의 10 메타파 세크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처음에 이제 가속도 구했고, 두 번째 해야 될 일 뭡니까? 알짜 힘을 구해야 되죠. A에 작용하는 알짜 힘,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각각 구해줘야 됩니다.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A의 질량에다 그냥 A의 가속도를 곱하면 됩니다. A의 질량 곱하기 A의 가속도 하면 3분의 20N이 되죠. 맞나요?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B의 질량 곱하기 B의 가속도 3분의 10N이 계산이 되죠. 자,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이렇게 끄는 힘, 이렇게 끄는 힘을 표기를 해보면, 여기에 표기해보면 요 힘이 되는 거죠. 요 힘. 얼마입니까? 요거부터 계산할까요? 둘 중에 누가 크겠습니까? 이렇게 가속을 받으니까 얘가 얘보다 커야 됩니다. 얼만큼? A에 작용하는 알짜 힘만큼. 맞죠?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3분의 20이 되려면 이게 3분의 60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3분의 40N이 작용해야 됩니다. 반작용으로 이것도 3분의 40N.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러면 B도 마찬가지로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0이 나오죠? 여기서 이거 빼면 딱 계산이 됩니다. 자, 또 이거 물어봅니다. 여기에 걸리는 힘은 얼마나 되겠느냐? 천정이 이 물체를 당기는 힘은 얼마 되겠냐 물어보면 아무 생각 없이 두 물체의 무게합 30N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지 있을 때는 30N이지만 가속도 운동을 하면 무게가 힘이 다르게 나오죠. 바로 요 힘 두 개를 합치는 거죠. 왜냐하면 줄 하나가 줄 두 개로 바뀌었죠. 나뉘었죠. 힘이 양분됐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두 개 힘을 더해서 이렇게 당기는 힘은 3분의 80N입니다. 두 물체 무게합 30N보다 작죠.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물체가 3개가 붙어 있네요. 조금씩 문제가 어려워지죠. 자, 여기서 물체를 움직이는 힘을 다 표기하겠습니다. 요 물체의 무게 30N이죠. 요 물체의 무게 10N. 이 물체들을 3개를 쫙 펴보면 이 힘과 이 힘은 서로 반대로 물체를 끄는 역할을 하죠. 근데 누가 더 큽니까? 묶어 사물체로 일단 봐야 되겠죠? 누가 큽니까? 얘가 더 크죠. 얘는 쫙 펴서 보면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 얘는 왼쪽으로 당기는 경우가 되죠. 얘와 얘가 반대 방향의 힘이죠. 총 몇 뉴턴입니까? 30N에서 10N을 빼면 20N이 되겠죠? 총 질량은 얼마입니까? 10kg이죠. 그럼 가속도 A 해서 가속도 A는 2m/s 제곱이 되죠. 자, 이제 순서대로 쓰지 않고 이제 바로 여기다 표기하겠습니다. 가속도 구했고 알짜 힘 구했고 실의 장력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6N이죠. 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12N이죠. 그 다음에 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2N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의 장력 구하면 되죠. 요 힘은 얼마가 될까요? 누가 크겠습니까?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죠. 요 힘이 크니까 저 힘보다 이렇게 운동하니까 둘 중에 얘가 커야 됩니다. 그래야 이쪽으로 가속받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죠. 얼만큼? 6만큼. 따라서 요거는 24N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작용으로 이쪽으로 당기는 힘도 마찬가지로 24N. 자, 이거 24N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당기는 힘 24N. 24가 아니죠. 미안, 잘못 구했습니다. 이거 둘이가 24고 요건 따로 구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이 물체 작용하는 힘이 12N이 나와야 됩니다. 큰 힘에서 작은 힘 뺀 게 12N이 나와야 되죠. 얘가 큽니까? 얘가 여기서 뺀 게 12, 그러면 36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물체 이렇게 가속을 받으니까 얘가 얘보다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속받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 뺀 게 12뉴턴. 그래 따라서 요거는 12뉴턴. 요거 12뉴턴. 그러면 여기서 요거 빼면 R자임 2뉴턴이 딱 떨어집니다. 자, 요렇게 구해지는 거죠. 됐나요? 자, 넘겨서 역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넘겨서 몇 번입니까? 1번이죠. 1번 맞습니까? 자, 1번이네요. 자, 가속도를 구하고 용수철 저울의 눈금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두 물체의 가속도의 비와 용수철 저울의 눈금의 비는 얼마냐 그랬네. 자, 일단 가속도를 먼저 구해볼게요. 이쪽으로 10뉴턴이 작용하죠. 이 10뉴턴에 의해서 두 물체가 같이 움직이죠. 총 3kg이죠. 그러면 10뉴턴에 의해서 3kg이 가속을 받는다. 가속도 A.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 힘은 20뉴턴이 되죠. 20뉴턴에 의해서 역시 3kg이 가속을 받는다. 20뉴턴 이퀄 3kg 곱하기 가속도 A. 자, 이 물체와 이 물체를 바꿨죠. 그래도 총 질량은 변동이 없죠. 둘이 똑같죠. 다만 물체를 끄는 이 추의 무게가 달라졌죠. 2배가 됐죠. 따라서 가속도는 요거 A1, A2라고 하면 가속도는 몇 대 몇이겠습니까? 질량은 똑같고 힘이 1대 2니까 가속도도 1대 2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끄는 힘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힘에 의해서 얘가 요만큼 가속을 받죠. 요 가속도는 요거 가속도 A라고 하고 요거 A라고 하고 얘는 2A라고 보겠습니다. 가속도가 2배니까. 그러면 요거는 2 곱하기 A가 되겠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 요 가속도를 A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끄는 힘은 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 1 곱하기 2A. 어떻습니까? 똑같죠. 가속도가 1대 2인데 질량은 2대 1 곱하니까 결국 똑같죠. 그래서 힘은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같은 값이 나온다 라는 거죠. 계산이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2번입니다. 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자, 물체를 가만히 놓았는데 가속을 시켰답니다. R자 힘, 그 다음에 가속도, 줄에 걸리는 장력. 자, A에 작용한 R자 힘, 그 다음에 A의 가속도, 줄에 걸리는 장력.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냥 필요한 물리량을 싹 구해보도록 할게요. mg고 얘는 사람 힘, 사람이 잡아당기는 힘 mg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비의 무게죠. 비의 무게고 이 비의 무게 mg에 의해서 물체가 둘이 붙어서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총 질량 mg에 의해서 비의 무게에 의해서 총 질량 둘이 묶어서 한 물체로 보면 2m이 되는 거죠. 2m 곱하기 가속도 A가 되는 거고. 이것도 힘은 mg로 똑같지만 물체를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은 m밖에 없죠. 따라서 이거는 mg 곱하기 mg 이퀄 m 곱하기 a 이렇게 되는 거죠. 몇 대 몇입니까? 가속도는? 이 가속도는 2분의 1g죠. 이 가속도는 g가 되는 거. 이렇게 되죠. 1대 2죠. 그 다음에 A에 작용한 R자임을 구해봅시다. A에 작용한 R자임은 A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하면 2분의 1 mg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하면 요거는 mg가 되고 이렇게 되죠. R자임도 1대 2가 되죠. 됐나요? 그 다음에 줄에 걸리는 힘은 당연히 줄에 걸리는 힘 요게 2분의 1 mg죠. 요거는 줄에 걸리는 힘 mg. 이게 다르죠. 되겠습니까?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여 거리가 d만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이렇게 t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A, B를 서로 바꾸어서 똑같은 실험을 하면 d만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어떻게 되겠냐. 자, 이 상태에서 20N의 힘이죠. 이 t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 대 몇인가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처음에 바꾸기 전에 가속도는 20N에 의해서 총 질량 3kg이 움직이죠. 이때 가속도를 A1이라고 보겠습니다. kg A1. 그 다음에 두 물체를 이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요게 2kg이고 얘는 1kg짜리를 여기 둔답니다. 그럼 물체를 움직이는 힘은 요건 10N이 되겠죠? 총 질량 묶어서 한 물체로 보면 3kg. 그래서 10N에 의해서 3kg이 같이 움직이죠. A2라고 보겠습니다. 두 물체를 이렇게 바꿔도 총 질량을 어차피 여기다 대입하기 때문에 총 질량은 변동이 없죠. 근데 여기에 매단 물체가 두 물체를 잡아당기는데 매단 물체의 무게가 2대 1이 되는 거죠.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2대 1이 되겠죠. 그럼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산해 봅시다. 등가속도 운동 S는 2분의 1, 처음 속도는 없습니다. AT의 제곱, 가속도와 시간과의 관계식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T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 A분의 2S 이렇게 된다. 따라서 T는 뭐에 비례한다? 여기다 제곱근을 취하면 이렇게 되죠. 루트 A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그래서 가속도 A는 몇 대 몇입니까? 가속도 A는 2대 1이죠. 2대 1. 시간은 1대 루트 2 이렇게 되죠. 될까요?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이냐면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5번입니다. 4번은 아까 설명했죠. 용수철저울의 눈금 했고 5번하고 6번 5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에서 용수철저울의 눈금은 20N 멈춰 있죠. 지금 멈춰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20, 이쪽으로 20 이렇게 돼야 되죠. 용수철저울의 눈금은 20N 멈춰 있는 게 아니죠. 일일이 구해야 됩니다. 실의 장력처럼. 이쪽으로는 총 묶어서 한 물체로 보면 얘는 40N, 이쪽으로는 20N, 알짜 힘은 20N이죠. 이퀄 여기서 오고 뺀 게 알짜 힘이죠. 총 6kg 곱하기 가속도 A 이렇게 쓰죠. 자, 그러면 이 가속도는 3분의 10 메타파세크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용수철저울의 눈금은 이렇게 당기는 힘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해야 되죠.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래서 3분의 20N 되고요. 그러면 이 힘은 어떻게 됩니까? 큰 힘에서 작은 힘 뺀 게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돼야 돼요. 누가 더 큽니까? 이렇게 가속을 받죠? 이렇게 가속을 받으니까 이게 이거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3분의 60. 요거는 3분의 얼마입니까? 80N이 계산이 되죠.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작용하는 반작용에 해당하는 요 힘도 3분의 80N이 됩니다. 그러면 큰 힘에서 작은 힘 한번 빼보세요. 여기서 요거 3분의 120에서 3분의 80 빼면 3분의 40 이퀄 이 물체 질량 곱하기 가속도 딱 떨어지죠.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6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번 이렇게 됐네요. 자, 즉 오른쪽 추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왼쪽 추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의 3분의 4배다. 뭐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하면 되죠. 오늘 접시는 무시한다 그랬죠? 질량을? 접시는 무시하고 이건 질량이 3개니까 3m 이렇게 두겠습니다. 얘는 4개니까 4m이라고 두고. 그러면 알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죠. 3대 4가 되죠. 맞나요? 왼쪽 추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오른쪽 추에 작용하는 3분의 4배. 자, 그 다음에 줄이 왼쪽 접시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줄이 오른쪽 접시를 당기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 이렇게 당기는 힘이나 이렇게 당기는 힘이나
줄을 통해서 서로 상대방을 당기는 작용 반작용 관계가 성립하죠. 디귿 왼쪽 접시에 추 한 개를 오른쪽으로 옮겨 놓는답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어떻게 되겠냐? 현재 이때 가속도는 자,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이쪽으로 4mg, 이쪽으로는 mg가 작용을 하죠. 따라서 4mg 빼기 mg, 3mg, mg가 아니고 3mg죠. 3개니까 3mg 이퀄 총 질량은 7m이죠. 7m 곱하기 가속도 A 이렇게 계산되죠. 그런데 여기 있는 걸 하나 빼서 이쪽에 갖다 두면 여기는 이제 5m이 될 거고요. 여기는 2m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5mg가 되고 이쪽으로는 2mg가 되겠죠. 그러면 5mg에서 2mg 뺀 게 R자 힘이 되겠죠. 5mg 빼기 2mg. 이게 총 질량 얼마입니까? 똑같죠. 총 질량은 7m으로. 가속도 A. A1, 2 이렇게 보겠습니다. 몇 대 몇이 될까요? 이게 몇 대 몇입니까? 1대 3. 따라서 가속도도 1대 3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3A의 가속도로 운동을 한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시험 연습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고요. 실제 요거는 이제 기본 유형 문제고 실제 문제들은 요거보다 좀 더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봤으니까 또 고난도 문제들 여러분들 좀 스스로 공부를